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참고 사셨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쩌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요? 이건 75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75년을 참아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 하지만 김영숙 75세의 아침은 이미 시작됩니다. 좁은 다락방. 천장이 너무 낮아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장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가 제일 조용하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셔도 우리 깨지 않아도 되고. 영숙은 일어나 허리를 주무릅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어제 손주 둘 목욕시키고 빨래 3번 돌리고 저녁 준비하고. 몸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쿵쿵쿵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정미라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애들 도시락은요? 영숙은 한숨을 삼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가파른 계단. 무릎이 아파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5시 20분. 영숙은 혼자 주방에 섭니다. 큰 손주 민준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합니다. 소시지도 꼭 2개. 작은 손주 지우는 브로콜리를 싫어하지만 며느리가 꼭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편식 안 하게 채소는 꼭 넣어주세요. 영숙은 도시락 2개를 정성스럽게 쌉니다. 그리고 가족 아침 준비.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시금치나물, 김.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싱크대 앞에 서서 칼질하고, 가스불 앞에서 볶고.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6시 30분. 거실로 며느리 미라가 나옵니다. 잠옷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화장을 시작합니다. 거울 보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애들 물 끓여주세요. 어제 말했잖아요. 미지근한 물 준비해 달라고요. 영숙이 대답합니다. 아, 미안하다. 깜빡했네. 미라는 한숨을 쉽니다. 에휴,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애들 차가운 물 마시면 배탈 나요. 알았다, 알았어. 지금 끓일게. 영숙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그때 아들 진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43, 평범한 회사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면서 묻습니다. 엄마, 내 회색 와이셔츠 다렸어? 응, 네 방 옷장에 걸어뒀다. 고마워, 엄마. 엄마는 정말 센스 있어. 진우는 영숙을 안아주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영숙은 그 짧은 스킨십에 하루의 힘을 얻습니다. 7시. 식탁에 아침이 차려집니다. 진우, 미라, 8살 민준이, 6살 지우가 앉습니다. 4개의 밥그릇, 4개의 국그릇. 영숙은 주방 구석에 서서 지켜봅니다. 민준이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먹어요? 미라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아침 안 드셔. 위가 안 좋으시대. 진우가 거듭니다. 엄마, 뭐라도 좀 먹어. 영숙이 웃으며 손살에 칩니다. 아니야, 나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들 먹어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며느리가 4인분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비가 빠듯해요. 어머니는 드시고 싶으실 때 알아서 드세요. 영숙은 가족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민준이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지우가 우유를 흘리고,
진우가 신문을 보고 미라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아침. 하지만 영숙은 그 안에 없습니다. 7시 30분. 현관이 분주해집니다. 미라가 구두를 신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회식이에요. 애들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라야, 오늘 내가 병원 가는 날인데 무릎 주사 맞아야 돼서. 미라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병원은 내일도 있잖아요. 민준이 영어 학원 7시에 끝나요. 지우는 피아노 학원 6시 반이고요. 그래도 예약을 해놔서. 에휴, 그럼 어머니, 병원 가시고 학원 픽업하시면 되잖아요.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되지. 그것도 제가 다 신경 써야 돼요. 영숙은 입을 다뭅니다. 알았다. 미라는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은 애들 급식 먹고 오니까 어머니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을 거예요. 쾅! 현관문이 닫힙니다. 진우가 구두를 신으며 영숙에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 미라가 워킹맘이라 좀 예민해. 이해해줘. 그래. 엄마가 좀만 참아주면 우리 집안이 평화로워. 알지? 엄마는 항상 이해심이 많아서 내가 좋아. 진우는 영숙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갑니다. 영숙은 혼자 현관에 섭니다. 식탁 위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거실에는 어젯밤 애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이 널려 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8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이 많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도시락통. 찬물에 손이 시립니다. 온수는 아낍니다. 며느리가 가습이 신경 쓰라고든 했으니까요. 8시 40분. 빨래를 돌립니다. 어젯밤 애들이 흘린 음식물이 묻은 옷, 진우의 와이셔츠, 미라의 블라우스. 세탁기를 돌리고 손빨래로 애들 양말을 빱니다. 9시 30분. 걸레질을 합니다. 거실, 복도, 방 3개, 화장실 2개. 무릎을 꿇고 닦다가 일어서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10시. 장을 보러 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버스 기다리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뭘 사야 하지? 미라가 문자 보냈는데.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의 문자를 확인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요. 돼지고기 삼겹살로 사시고 김치는 신김치로요. 아, 그리고 두부 한 모 추가요. 영숙은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돼지고기, 김치, 두부, 파, 양파.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며느리가 준 카드. 식비 전용. 32,000원입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버스를 탑니다. 집까지 10분. 서서 갑니다. 노약자석은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11시 30분. 집에 도착합니다. 숨이 찹니다.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신발을 벗습니다. 빨래를 빨래 건조대에 넣습니다. 민준이 교복, 지우의 원피스, 진우의 와이셔츠. 하나하나 털고, 펴고, 걸고. 12시. 점심시간,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 남은 된장찌개가 조금 있습니다. 밥을 퍼고 찌개를 듭니다.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오늘 병원 못 가겠네. 미라가 애들 학원 데려다 달라고 했으니
한 숟가락 뜨고 한숨 쉬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삼키는 기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자기 그릇 하나. 12시 30분. 잠깐 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5분만 자자. 하지만 3분도 안 돼서 일어납니다. 안 돼. 애들 방 청소해야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는 엉망입니다. 학습지, 색연필, 지우개 가루. 영숙은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종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공책 한 켠을 찢어낸 종이. 영숙은 무심코 펼쳐봅니다. 그리고 굳어집니다. 할머니는 냄새나고 늙었어. 빨리 요양원 갔으면 좋겠다. 민준.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8살 손주가 쓴 글씨. 아직 삐뚤빼뚤하지만 내용은 또렷합니다. 영숙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합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참습니다. 8살이 벌써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2시. 영숙은 다시 마트로 향합니다.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유 떨어졌어요. 하나 더 사다 주세요.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부릅니다. 어머, 영숙아. 영숙이 돌아봅니다. 친구 순이입니다. 74세. 순이야. 순이가 다가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늙었다? 영숙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애들 봐주느라 좀 피곤해서. 순이가 혀를 찹니다. 아직도 손주 봐줘. 너 나이가 몇인데 며느리가 너무하네. 아니야, 괜찮아. 가족인데 뭐. 순이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야, 너 옷도 그게 뭐야. 10년은 된 거 아니야. 영숙이 자기 옷을 내려다봅니다. 낡은 남색 점퍼에 헐렁한 바지.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에휴, 착하긴. 나 같으면 요양원 들어간다. 거기가 훨씬 편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영숙이 피식 웃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좋아서. 순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손주들이 너 좋아하기나 해. 요즘 애들 할머니 짐으로 알던데. 영숙의 표정이 굳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 먼저 갈게.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돼서. 그래, 몸 챙겨. 너 안 늙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 늙는 건 당연한 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늙는 건 당연한데 왜 나는 늙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6시 20분. 영숙은 지우를 피아노 학원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할머니, 배고파. 응, 집 가서 먹자. 엄마는 회식이래. 아빠도 늦게 오신대. 지우가 투덜댑니다. 왜 맨날 할머니만 있어? 영숙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7시 10분. 민준이를 영어 학원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할머니, 나 학원 끝나고 친구들 PC방 간대. 나도 가고 싶어. 안 돼. 엄마가 안 된대. 에이, 할머니는 맨날 안 된대만 해. 민준이가 영숙의 손을 뿌리치고 앞서 걷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7시 40분. 집에 도착합니다. 진우는 아직 퇴근 안 했고 미라는 회식 중입니다. 영숙은 애들에게 저녁을 차립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에이, 또요? 맨날 김치찌개만 해요. 영숙은 대답 없이 밥을 퍼줍니다. 민준과 지우는 투덜거리며 먹습니다. 영숙은 주방 한켠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할머니는 맨날 나중에 먹어요. 애들은 5분 만에 먹고 거실로 가서 TV를 켭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엽니다. 애들이 먹고 남은 김치찌개, 조금, 밥 한 공기. 영숙은 작은 상에 차려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락방 작은 책상 위에 놓고 앉습니다. TV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립니다.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영숙은 혼자 김치찌개를 떠먹습니다. 이미 식었습니다. 드지 않습니다. 가습이 아껴야 하니까.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이 핑 돕니다. 이게 뭐라고? 왜 눈물이 나지? 밥을 억지로 삼킵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얘들아, 엄마 왔어. 치킨 사왔다. 애들이 환호합니다. 와, 치킨. 영숙은 방문을 살짝 열고 훔쳐봅니다. 거실 식탁에 치킨과 피자가 놓여 있습니다. 미라, 민준, 지우가 둘러 앉아 먹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드셨대. 걱정 마. 영숙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은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십시. 영숙은 진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진우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응, 엄마. 영숙이 들어갑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영숙은 침대 끝에 앉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좀 힘들다. 진우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묻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미라가 요즘 너무 엄마한테 차갑게 대해서. 진우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습니다. 엄마, 미라가 워킹맘이라 스트레스 많아.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도 너 키울 때 일했는데. 그래도 너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 진우가 살짝 짜증을 냅니다. 엄마, 시대가 다르잖아. 요즘 워킹맘들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영숙은 할 말을 잃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잘하잖아. 참는 것도 잘하고.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 진우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가 엄마 편을 들면 미라랑 싸워. 그럼 나만 힘들어져. 알지? 그래. 엄마는 항상 이해심이 많아서 좋아. 우리 집안이 평화로운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엄마가 더 참을게. 응, 고마워, 엄마. 진우는 다시 노트북을 엽니다. 영숙은 일어나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영숙은 벽에 기대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는데. 11시. 영숙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2024년 9월 14일. 오늘도 참았다. 민준이가 쓴 쪽지를 봤다. 할머니는 냄새난대. 나는 냄새가 나나? 아침에 샤워했는데. 진우는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니, 엄마 편을 들면 자기가 힘들다고 한다. 미라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 오늘 저녁 애들은 치킨 먹는데 나는 식은 김치찌개 먹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내가 없으면 누가 애들을 돌보나. 진우가 힘들어할까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아니, 참으면 언젠간 좋아질까. 영숙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이 너무 가까워서 답답합니다. 마치 관 속에 누운 기분입니다.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니, 정확히는 이게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 또 참던 75년 인생이 이제 끝나간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거짓말을 숨기고 누군가는 큰 진실을 감춥니다. 김영숙 75세. 그녀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비밀. 30년 전 영숙은 45세였습니다. 병원 연간실. 영숙은 남편의 시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10살 아들 진우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영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교통사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장례식장. 친척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닙니다. 남편의 형이 영숙에게 다가옵니다. 옳게, 생명보험 얼마 나왔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10억 정도요. 친척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남편의 동생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빚 갚아줘야지. 형님이 보증 서줬던 거 알지? 영숙이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 형님이 내 사업 보증 서줬어. 이제 올케가 갚아야지. 남편의 사촌이 끼어듭니다. 나도 3천 빌려줬어. 형님한테.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형님이 내 가게 차릴 때 2천 빌려줬는데. 영숙은 둘러싸입니다. 다 합쳐서 1억 5천. 보험금에서 주면 되잖아. 아니지. 장례 비용도 있고 2억은 줘야지. 옳게, 형님 동생들이잖아. 당연히 줘야지. 영숙은 아들을 꼭 안습니다. 진우는 엄마 품에서 떨고 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엽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 돈은 제 아들 키울 돈입니다. 남편의 형이 소리칩니다. 야, 형님 동생들한테 그렇게 나와? 은혜를 모르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친척들이 욕을 퍼붓습니다. 에이, 몰라. 우리 고소할 거야. 배은망덕한 것. 영숙은 아들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옵니다. 캐리어 2개. 엄마, 우리 어디 가?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영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기차를 탑니다. 부산행. 새벽에 부산 도착. 작은 고시원 하나를 얻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공용. 진우가 묻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잠깐만. 학교는? 전학 갈 거야. 아빠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다음 날, 영숙은 은행에 갑니다. 남편 명의 계좌들을 정리합니다. 생명보험금 10억, 그리고 영숙도 몰랐던 비밀 계좌.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 18억. 영숙은 손이 떨립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지? 은행 직원이 설명합니다. 고객님, 남편분께서 15년 전부터 매달 적금 부으시고
주식 투자도 하셨네요. 영숙은 통장을 받아듭니다. 총 28억. 그날 영숙은 결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자. 친척들이 알면 뜯어갈 거야. 진우가 알면 돈만 믿고 방탕해질까봐. 이 돈은 진우 결혼할 때 주자. 영숙은 이름을 바꿉니다. 주민등록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분산시킵니다. 1995년 영숙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 실제로는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부동산 세미나를 듣고 1998년 IMF 위기. 모두가 집을 팝니다. 영숙은 삽니다. 강남 압구정 오피스텔 3채. 총 8억. 2000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2005년 오피스텔 3채를 15억에 팝니다. 그 돈으로 강남 빌딩 지분을 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아들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영숙은 그냥 평범한 식당 주방 아줌마입니다. 2010년 빌딩 지분을 팔아 30억을 만듭니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2015년 자산이 50억을 넘어갑니다. 2020년 부동산 폭등. 영숙의 자산은 63억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영숙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탑니다. 2021년 아들 진우가 결혼합니다. 영숙은 생각합니다. 이제 줘야겠구나.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데. 결혼 한 달 전 영숙은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진우야, 엄마가 집 하나 사줄게. 엄마, 무슨 돈으로? 괜찮아. 나 전세 얻어서 살게. 아니야. 엄마가 모아뒀어. 집 하나 정도는.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지. 영숙은 결국 억지로 아파트를 사줍니다. 강남 12억짜리. 명의는 영숙 이름으로. 나중에 네 명의로 바꿔줄게. 세금 때문에 지금은 엄마 이름으로. 알았어, 엄마. 고마워. 차도 사줍니다. 벤츠 1억 2천. MBA 학자금도 됩니다. 8천만 원. 영숙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잘 살아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락방. 영숙은 벽 뒤 비밀 금고를 엽니다. 낡은 금고. 30년 된 것. 안에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꺼내 확인합니다. 신한은행 통장 15억, 국민은행 통장 12억, 우리은행 통장 10억, 하나은행 통장 8억, 증권 계좌 18억, 총 63억. 영숙은 통장을 쓰다듬습니다. 이 돈 진우 주려고 모았는데 지금 주면 미라가 날 더 함부로 대할까? 아니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영숙은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칩니다. 2024년 9월 15일. 오늘 순희를 만났다. 나보고 많이 늙었다고 했다. 맞다. 나는 늙었다. 75살이니까. 하지만 미라는 내가 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직도 쓸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언제까지 쓸모 있어야 할까? 아니, 나는
그냥 쓸모인가? 가족이 아니라? 영숙은 펜을 놓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9월 20일 밤 10시 영숙은 화장실을 가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미라의 목소리. 전화 통화 중입니다. 영숙은 무심코 멈춥니다. 응, 언니, 나야.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영숙의 귀가 쫑긋합니다. 아니, 나쁜 분은 아닌데 너무 오래 사신 것 같아. 응, 맞아.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데 있대. 거기 보내려고.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려나? 솔직히 80까지 사시면 20년은 더 봐야 하는데. 영숙은 벽에 등을 기댑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니, 진짜.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해서 못하겠어. 맞아. 요즘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래. 개웃겨. 나는 시어머니 눈치 안 봐. 내가 돈 버는데 왜 눈치 봐? 은근. 다음 주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 슬쩍 팜플렛 보여드릴까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솔직히 애들도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한대. 민준이는 냄새 난다고 하고. 맞아. 늙은 사람 냄새 있잖아. 어쩔 수 없지. 영숙은 입을 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도 나중에 늙으면 그냥 요양원 갈 거야. 자식한테 짐 안 될래. 응, 그래. 그럼 나 자야 돼. 내일 또 얘기해. 잘 자. 전화가 끊깁니다. 영숙은 그대로 복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영숙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죽여 울니다. 흑, 흑흑. 한참을 웁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영숙은 이불을 걷어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엽니다. 통장들을 꺼냅니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63억. 영숙은 생각합니다. 3년을 참았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어. 근데 내 아들은 나 없어도 행복하더라. 아니, 나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더라. 미라도 손주들도 나를 짐으로 생각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영숙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합니다. 변호사 상담. 여러 법무법인이 나옵니다. 영숙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상담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 내용. 이름 김영숙. 나이 75세. 상담 내용. 재산 분할 및 유언 관련. 영숙은 메시지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는데 아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전송. 몇 분 뒤 답장이 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영숙이 답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9월 21일 아침 7시. 영숙은 평소처럼 일어납니다. 아침 준비를 합니다. 도시락, 아침밥.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영숙의 눈빛이 다릅니다. 며느리가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집에 계시죠? 아니, 오늘 볼 일 있어서 나가야 돼. 네?
어머니, 오늘 제가 회의 있는데.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며느리가 어이없어 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병원도 아니시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야. 에이, 어머니, 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영숙이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봅니다. 미라야, 나도 일정이 있어. 며느리가 당황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갑니다. 아들, 진우가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친구 만나려고. 그래, 좋아. 엄마도 좀 쉬어. 오전 10시. 영숙은 강남의 한 빌딩에 들어섭니다. 15층, 법무법인 정의. 깔끔한 사무실. 접수 직원이 맞이합니다. 예약하신 김영숙 고객님이시죠? 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영숙은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50대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앉으세요. 영숙이 앉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따라줍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저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숙은 3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 생활, 학대, 무시, 요양원 계획. 변호사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합니다. 고객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영숙이 통장들을 꺼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제 재산입니다. 총 63억입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확인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모르고요. 아드님께 상속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금 주면 며느리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합니다. 며느리를 혼내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미소 짓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첫째, 지금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차. 사실은 고객님 돈으로 사신 거죠? 네. 명의는요? 집은 제 명의입니다.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명예 이전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고객님 재산이니까요. 영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차는요? 차도 고객님 명의인가요? 네. 그럼 회수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계속합니다. 둘째, MBA 학자금 8천만 원. 이것도 고객님이 주신 거죠? 네. 아들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차용증은요? 없어요. 아쉽네요. 하지만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요.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웃습니다. 셋째, 가사노동 임금. 고객님이 3년간 무상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하셨죠? 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월 300만 원씩 36개월이면 1억 800만 원이네요. 정확합니다. 영숙은 숨이 막힙니다. 그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변호사가 영숙을 바라봅니다. 고객님, 진짜로 원하세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엄청 힘들어질 텐데요. 영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언제 돌아가시려나? 영숙의 눈빛이 단호해집니다. 네,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영숙은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서명합니다. 또박또박. 김영숙. 9월 28일. 영숙은 집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큰 짐은 없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들, 그리고 일기장. 새벽 5시. 영숙은 다락방을 내려갑니다. 거실을 지나갑니다. 식탁 위에 메모를 남깁니다. 잠시 쉬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영숙은 현관문을 조용히 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복도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봅니다. 3년 살았던 집. 하지만 집 같지 않았던 집. 영숙은 돌아서서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숙은 택시를 잡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영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그냥 떠났느냐고. 왜 복수하지 않고 도망갔느냐고. 하지만 영숙은 압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한다고. 김영숙은 기다렸습니다. 2주를.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아들이 초조해하고 그들이 충분히 걱정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10월 5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미라가 알람을 끕니다. 옆에서 진우가 뒤척입니다. 벌써 아침이야? 응, 일어나.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주방을 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침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 맞다.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이 주째입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고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빵, 우유. 직접 아침을 차려야 합니다. 에휴, 귀찮아. 진우가 나옵니다. 미라야, 엄마한테 연락 안 와? 응, 없어. 전화는 계속 꺼져 있어. 이 주째.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실종 신고해야 하나? 아니, 메모 남기셨잖아. 쉬러 간다고. 그래도 이 준아 연락 없으면 괜찮을 거야. 어머니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사실 엄마 친구들 연락처를 모릅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나 도시락은? 미라가 짜증을 냅니다. 도시락? 엄마가 언제 만들어줬어? 학교에서 급식 먹어. 에이, 친구들은 다 도시락 싸우는데.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 어디 갔잖아. 그러게. 에휴. 미라는 빵을 꺼내 민준에게 줍니다. 이거 먹고 가. 싫어. 먹기 싫으면 굶든지. 아침이 영망입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미라가 문을 엽니다. 우체부가 서 있습니다. 등기우편입니다. 네. 미라는 서명하고 받습니다. 두툼한 봉투. 발신. 법무법인 정의. 수신. 정미라 김진우. 미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법무법인. 이게 뭐지?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 서류 여러 장.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통지서. 수신. 정미라 김진우. 발신. 법무법인 정의. 김영숙 고객대리. 제목. 재산 반환 및 채무 이행 통지. 미라는 눈이 커집니다. 재산 반환?
채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 부동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현 거주 중인 아파트는 김영숙 명의임. 김진우에게 명예 이전 약속하였으나 철회함. 2주 내 명도 요구. 두 번째 차량. 벤츠 G LE 300OD. 김영숙 명의 차량. 즉시 반환 요구. 세 번째 학자금 대여금. 김진우 MBA 학자금 8천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3년분은 9,200만 원. 월 200만 원씩 상환 요구. 4. 가사노동 임금.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6개월. 월 300만 원 곱하기 36개월은 1억 800만 원.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요구. 미라는 서류를 놓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다시 집어들고 읽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서.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9,200만 원 플러스 1억 800만 원은 2억. 그리고 집과 차 반환.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쳤나? 저녁 7시. 진우가 퇴근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라가 달려듭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미라는 서류를 내밉니다. 진우가 받아듭니다. 읽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보낸 거래. 엄마가? 왜? 나도 몰라. 갑자기 이게 왔어. 진우는 다시 서류를 읽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집이 엄마 명의였어? 그랬나 봐. 나도 몰랐어. 차도? 응. 진우는 소파에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MBA, 학자금, 이건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갚으래. 가사노동 임금은 또 뭐야? 1억이 넘어? 나도 몰라. 이게 말이 돼? 진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젠장. 진우는 서류 맨 뒤를 봅니다. 문의. 법무법인 정희. 변호사 김철수. 진우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 변호사 사무실 가야겠어. 나도 갈래? 응.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10월 6일 오전 10시. 진우와 미라는 법무법인 정의에 도착합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15층 접수를 합니다. 김철수 변호사님, 예약한 김진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상담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진우와 미라가 앉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통지서 받으셨죠? 네,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엽니다. 김영숙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시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고객님께서 비공개를 원하셨습니다. 미라가 끼어듭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집 나가라고 하고 차 내놓으라고 하고.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아파트는 원래 김영숙 씨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우가 말합니다. 그건 알아요. 나중에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럼 법적으로 김영숙 씨 재산입니다. 미라가 소리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변호사가 미라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그럼 이건 뭐죠? 파일을 펼칩니다. 사진 한 장. 손주 민준이가 쓴 쪽지. 할머니는 냄새나고 늙었어. 빨리 요양원 갔으면 좋겠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변호사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노트북을 틀어 들려줍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려나? 솔직히 80까지 사시면 20년은 더 봐야 하는데.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해서 못하겠어. 미라는 입을 막습니다. 진우는 미라를 쳐다봅니다. 미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끕니다. 이래도 가족인가요? 진우는 말을 잃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김영숙 씨는 3년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진우가 애원합니다. 변호사님, 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고객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제발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김영숙 씨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합의 조건 1. 정미라의 공개 사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 최소 5분 분량. 3년간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사과. 조회수 10만 이상 달성. 두 번째, 김영숙을 안방에 모시기. 다락방에서 안방으로 이동. 미라 부부가 작은 방으로 이동. 세 번째, 주 1회 가족 식사. 김영숙이 상석. 영숙이 식사 대접받기. 손주들도 참석하여 할머니 공경. 4. 가사노동 금지. 김영숙은 더 이상 가사노동하지 않음. 청소, 빨래, 요리 등 전부 미라 담당. 5. 계약기간 3년. 위반 시 즉시 계약 파기. 모든 금액 청구 2억 플러스 이자. 집과 차 즉시 반환. 진우가 서류를 읽습니다. 미라도 같이 봅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공개 사과 유튜브예요? 네. 이건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김영숙 씨는 3년간 모욕당하셨습니다. 미라는 입을 다뭅니다. 진우가 묻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집과 차는? 증여하십니다. 학자금이랑 가사노동 임금은 탕감됩니다. 진우는 미라를 봅니다. 미라도 진우를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미라가 작게 말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우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2억이야. 그리고 집이랑 차. 내가 회사에서 욕먹을 텐데. 회사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잖아. 만약 보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합니다.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오늘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요.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강제 집행, 채권 추심 등.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차 안. 진우가 운전합니다. 미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둘 다 말이 없습니다. 한참 후 미라가 입을 엽니다. 여보, 응,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2억은 우리가 낼 수 없잖아. 알아. 그럼 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라가 계속합니다. 나는 유튜브 영상은 진짜 싫어. 나도 알아. 그럼? 하지만 집이랑 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미라는 입술을 깨뭅니다. 진우가 묻습니다. 미라야,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엄마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나도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거였어. 그래도 그렇지. 나도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미라가 소리칩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집에 시어머니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엄마 귀찮아 했잖아. 맨날 엄마 좀 참아달라고 했으면서. 진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차는 계속 달립니다. 10월 13일. 진우와 미라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변호사가 미라를 봅니다. 정미라 씨는요? 미라는 한참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진우가 먼저 서명합니다. 미라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영숙 씨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일주일 후입니다. 왜 일주일이나요? 변호사가 미소 짓습니다. 정미라 씨의 사과 영상을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요? 네. 영상이 올라가고 조회수 10만이 달성되면 김영숙 씨께서 돌아오십니다. 미라는 입맛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4일 집. 진우가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거야? 응. 계약서에 있었잖아. 에휴. 미라는 화장을 마치고 거치대 앞에 앉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켭니다. 녹화 시작할게. 잠깐만. 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우가 메모지를 줍니다. 변호사가 준 대본 있잖아. 미라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읽습니다. 사과 영상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어머니 김영숙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지내시게 했고 식사도 따로 하시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도 챙기지 않았고 아프실 때도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라는 메모지를 구겨버립니다. 이딴 걸 어떻게 말해? 미라야, 이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라는 눈물이 핑 돕니다. 분한 눈물입니다. 젠장. 진우가 다가가 미라의 어깨를 잡습니다. 힘들겠지만 참자. 이것만 넘으면 돼. 미라는 눈물을 닦습니다. 알았어. 다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녹화 시작. 빨간불이 켜집니다. 미라는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다 포기합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5분이 지옥처럼 깁니다. 용서해 주세요. 녹화 종료. 미라는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우가 영상을 편집합니다. 제목을 붙입니다. 시어머니께 드리는 사과.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봅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응, 조회수 10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 다음 날 10월 15일 영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회수 5천, 댓글. 이게 뭐야? 진짜 사과하는 거 맞아? 표정이 왜 저래 KK. 10월 16일 조회수 3만, 댓글. 시어머니 학대했구나. 요즘 며느리들 진짜 그래도 사과는 하네. 10월 17일 조회수 8만. 뉴스 기사에도 나옵니다. 시어머니 학대 며느리 유튜브로 공개 사과. 미라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납니다. 동료가 슬쩍 묻습니다. 미라 씨, 혹시 유튜브 영상? 미라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힘드시겠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10월 18일 조회수 12만.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조회수 10만 달성. 김영숙 씨께서 이번 주말에 귀가하십니다. 진우가 미래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온대. 미라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나레이션, 산막 마무리. 사과 영상은 20만 조회수를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정미라는 인터넷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숙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녀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63억을 가진 새로운 김영숙이. 복수는 칼처럼 날카로워야 한다고 하지만 김영숙의 복수는 달랐습니다. 칼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난 3년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리고 며느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진우가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엽니다. 영숙이 서 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옷차림이 다릅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새 구두, 단정한 머리. 무엇보다 표정이 다릅니다. 예전에 그 주눅든 표정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당당합니다. 엄마. 진우가 영숙을 껴안으려 합니다. 영숙은 살짝 피합니다. 진우야, 안으로 들어가자. 목소리도 다릅니다. 더 낮고 더 단호합니다. 영숙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에 미라가 서 있습니다. 손주 민준과 지우도 있습니다. 미라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숙은 미라를 바라봅니다. 3초 정도. 말없이. 미라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내립니다. 영숙이 입을 엽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영상 잘 봤어.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어? 미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영숙이 계속합니다. 아니,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알아.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계약대로 하면 되니까. 영숙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내 방은 어디야? 진우가 대답합니다. 엄마, 안방 정리해뒀어요. 좋아, 짐 풀고 올게.
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 진우, 미라, 아이들. 서로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저래요? 미라가 대답합니다. 쉿, 조용히 해. 저녁 6시, 식탁이 차려집니다. 미라가 직접 만든 저녁. 불고기,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영숙이 안방에서 나옵니다. 식탁을 봅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미라가 대답합니다. 불고기요, 어머니. 좋네. 영숙이 상석에 앉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진우와 미라, 아이들이 나머지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이 주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석입니다. 영숙이 숟가락을 듭니다. 먹자. 모두 먹기 시작합니다. 영숙이 불고기를 한 점 집어먹습니다. 씹습니다. 표정을 찡그립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이거 좀 짜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간 좀 약하게 해. 네. 영숙은 계속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떠먹습니다. 찌개는 좀 싱거운데? 네. 간이 들쑥날쑥하네. 요리 잘 못하지? 미라는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연습할게요. 영숙이 민준을 봅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가 냄새나. 민준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쪽지에 그렇게 썼잖아. 할머니는 냄새나고 늙었다고.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네.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오직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일주일 후 10월 27일 아침 7시 미라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영숙은 안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를 봅니다. 민준이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 나 도시락은? 잠깐만, 지금 만드는 중이야. 영숙이 끼어듭니다. 미라야. 미라가 주방에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도시락 김밥으로 해줘. 민준이 김밥 좋아하잖아. 네. 미라는 재료를 다시 꺼냅니다. 김밥 재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진우가 나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는? 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직 안 다렸어. 좀 기다려. 영숙이 말합니다. 미라야, 남편한테 왜 소리 질러? 죄송해요. 가족끼리 존중해야지. 네. 미라는 다리미를 들고 와이셔츠를 다립니다. 동시에 김밥을 만들고 아침을 차리고. 땀이 납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TV를 봅니다. 편안하게. 11월 3일. 미라는 지쳐갑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도시락 2개. 영숙의 까다로운 입맛 맞추기. 퇴근 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애들 학원 픽업. 주말에는 가족 식사 준비. 영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대신 지시합니다. 미라야, 내 방 청소 좀 해줘. 미라야, 이 옷 드라이클리닝 맡겨줘. 미라야, 오늘 저녁은 갈비찜 먹고 싶다. 미라는 회사에서도 힘듭니다. 영상 때문에 동료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슬쩍 말합니다. 미라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랑은 좀 어때요? 잘 지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11월 10일, 진우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엄마한테 참아줘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라한테 참아줘 라고 합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미라가 씻고 들어옵니다. 여보, 응? 나 진짜 힘들어. 나도 알아. 언제까지 일해야 해? 계약은 3년이야. 3년? 3년을 이렇게 살라고? 쉿, 엄마 들어. 미라는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나 미치겠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봅니다. 사실 진우도 불편합니다. 엄마가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부드럽던 엄마가 아닙니다. 차갑고 요구사항이 많고 타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엄마를 무시했으니까. 11월 22일, 미라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저녁 준비 중, 영숙이 주방으로 옵니다. 미라야, 오늘 된장찌개네? 네. 어제도 된장찌개였는데. 죄송해요. 재료가 없어서. 장은 봤어? 시간이 없었어요. 영숙이 한숨을 쉽니다. 에휴, 미라야. 이래서 살림을 못하지. 미라의 손이 멈춥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왜?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응? 미라가 돌아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요? 제가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영숙은 무표정합니다. 미라야. 네, 나도 사람이었어. 기계가 아니었지. 근데 너는 나를 기계처럼 부렸잖아. 미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영숙이 계속합니다. 나는 75살이었어. 너보다 훨씬 힘들었어. 그래도 3년 동안 참았어. 너는 한 달도 못 참아? 미라는 눈물을 닦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좋아. 그럼 계속해. 영숙은 거실로 돌아갑니다. 미라는 주방에 주저앉습니다. 소리 죽여 웁니다. 12월 15일. 미라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진우 몰래.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계약 파기할 수 없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하지만 저 정말 힘들어요. 김영숙 씨도 3년간 힘들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김영숙 씨께 전달은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결정은 그분이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변호사가 영숙에게 전화합니다. 고객님, 정미라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하늘이 맑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이 뭔지, 그런 거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습니다. 영숙이 계속합니다. 2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12월 20일, 영숙은 집을 나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진우, 미라, 민준, 지우, 영숙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갑니다. 진우가 말립니다. 엄마, 왜요? 계약은 3년인데. 아니다.
나는 여기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영숙이 진우를 바라봅니다. 진우야. 네,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야. 착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용기도 있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편을 들 용기. 아내한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용기. 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영숙이 미라를 봅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2개월 동안 힘들었지? 네.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죄송해요. 영숙이 미라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미라는 망설이다 그 손을 잡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미라야, 나는 너를 용서할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영숙은 손을 놓습니다. 손주들을 봅니다. 민준아,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 미워하지 마. 안 미워해요. 좋아. 할머니도 너희 사랑해. 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엽니다. 진우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주도. 제주도요? 응, 거기서 작은 카페 하나 차릴 거야. 혼자요?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아니, 친구들이랑. 엄마, 걱정 마. 엄마 돈 많아. 영숙은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공항이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 폴더를 엽니다. 제주도 사진들. 바다, 카페, 친구들과 찍은 사진.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다음 해 6월. 제주도. 해안가 작은 카페. 할머니의 정원이라는 이름. 영숙이 카운터에 섭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립니다. 옆에 친구 순희도 있습니다. 영수가 손님 많네. 그러게, 요즘 인기야. 카페 문이 열립니다. 딸랑. 손님이 들어옵니다. 진우와 미라입니다. 영숙이 놀랍니다. 어머, 너희가 왜? 진우가 웃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미라도 옆에 섭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라.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영숙이 커피를 가져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 진우가 입을 엽니다. 엄마, 우리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미라도. 미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영숙이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 진우가 대답합니다. 저희 부부 상담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 그리고 미라가 워킹맘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오, 그래? 미라가 설명합니다. 제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요.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미라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이거 뭔데? 편지예요. 민준이가 쓴. 영숙이 봉투를 엽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께.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냄새 안 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민준.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녀석. 진우가 말합니다. 엄마, 명절 때 제주도로 저희가 올게요. 그래, 와라. 애들도 데리고요. 좋아.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햇살이 반짝입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살아라. 네, 엄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네. 그리고 미라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적이 아니야. 가족이야. 알아요? 이제는요. 영숙이 웃습니다. 좋아. 그럼 됐다. 저녁. 진우와 미라는 카페를 나갑니다. 영숙이 배웅합니다. 조심히 가라.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둘이 떠납니다. 영숙은 카페로 돌아갑니다. 순이가 묻습니다. 영숙아, 행복해?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는 후회 안 해? 아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 아니, 이게 더 좋아. 왜? 영숙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존중도 생기거든. 맞네. 영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5년 동안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멋지다, 영숙아. 고마워. 두 사람은 웃습니다. 카페에 음악이 흐릅니다. 잔잔한 재즈. 해가 집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롭습니다. 나레이션 엔딩. 김영숙 75세.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며느리는 배웠고, 아들은 깨달았고, 손주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영숙은 대답합니다. 네, 이제는요. 63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자신도 사랑하세요. 1년 후, 영숙의 카페. 손님이 들어옵니다. 60대 후반 남자. 단정한 차림.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영숙이 커피를 내립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친구랑 같이 해요. 아, 그렇군요. 남자가 웃습니다. 저도 최근에 은퇴했어요. 제주도에 정착하려고요. 오, 그래요? 네, 혹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제주도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